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건강 책임자 채널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꼭 먼저 보고 가는 건강 필수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독감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고열과 심한 몸살로 고생하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폐렴, 심장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감기랑 비슷하니까 대충 쉬면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방심하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겨울철 독감이 왜 생기는지, 왜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회복해야 하는지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독감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독감은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독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점.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독감과 감기를 같은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감기는 코감기, 목감기처럼 가벼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 정도가 나타나고 며칠 푹 쉬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만 먹어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독감은 다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우리 몸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증상도 확연히 다릅니다. 독감에 걸리면 갑자기 38도에서 40도까지 고열이 치솟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극심한 몸살이 시작되고 두통과 오한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기침도 심하게 나오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기는 좀 불편하다 정도지만 독감은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독감은 단순히 며칠 앓고 지나가는 병이 아닙니다. 폐렴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시니어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기겠지 하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2점. 겨울에 독감이 폭증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독감은 유독 겨울철에 기승을 부릴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1년 내내 존재하지만 겨울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 생존 시간이 늘어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추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여름에는 몇 시간 안에 죽던 바이러스가 겨울에는 며칠씩 살아남아 계속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거죠. 문 손잡이, 난간, 버스 손잡이 같은 곳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그걸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순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조한 공기가 우리 몸의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겨울철 실내는 난방 때문에 공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마릅니다. 점막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점막이 마르면 갈라지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마치 성벽에 금이 가면 적군이 쉽게 들어오는 것처럼 점막이 건조하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밀집해서 생활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창문을 닫고 지냅니다. 경로당, 복지관, 병원 대기실, 대중교통 안, 이런 곳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환기가 잘 안 됩니다. 독감 환자가 기침 한 번만 해도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떠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는 환기가 잘 안 되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많아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겨울은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3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정적 이유. 독감 바이러스가 겨울에 더 강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백혈구 활동이 저하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즉시 달려가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백혈구의 숫자도 줄고 활동력도 떨어집니다. 20대, 30대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백혈구가 빠르게 대응해서 하루 이틀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회복하는데 일주일, 2주일, 심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총 수면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자지 못하면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만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몸 전체의 저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같은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도 당뇨가 있는 분은 폐렴으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번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면역 세포를 만들 재료가 없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백혈구를 만들 수 없고 비타민 C와 D가 부족하면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약해집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젊은 사람은 하루 이틀이면 낫고 어르신은 한 달 넘게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점. 독감이 더 위험해지는 경우. 독감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반드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 당뇨가 있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감에 걸리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또 독감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폐렴으로 이어질 확률도 정상인보다 6배 이상 높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독감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열이 나고 몸이 힘들어지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이 과정에서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감 환자 중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 질환이 있는 분들. 만성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같은 폐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독감이 오면 호흡 곤란이 심해집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고 심하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독감으로 인해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온몸을 공격하면서 신장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나이 자체가 위험 요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젊은 층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셔도 나이가 들면 면역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단순히 열이 나고 기침하는 병이 아닙니다. 합병증이 정말 무섭습니다. 폐렴은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폐까지 내려가거나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폐렴이 생깁니다. 고령자의 경우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근경색은 독감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응급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뇌졸중도 독감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독감으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면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급성 심부전은 독감이 심해지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병입니다.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붓고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들은 독감을 방치했을 때 생깁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독감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됩니다. 5점. 독감 초기 증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 독감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감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고열. 아침에 멀쩡하다가 점심쯤 갑자기 38도 이상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감기는 서서히 열이 오르지만 독감은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39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한. 열이 나는데도 춥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떨리고 추위를 느낍니다. 이건 독감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극심한 근육통.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목과 어깨가 뻐근합니다. 감기 몸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두통.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피로감. 기력이 완전히 바닥납니다. 일어나기조차 힘들고 밥을 먹을 힘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너무 힘들다 싶으면 독감을 의심해야 합니다. 마른 기침. 가래 없이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고 몸살이 심하게 시작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독감은 초기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증상이 훨씬 빨리 좋아지고 합병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방치하면 약도 잘 안 듣고 회복 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버티다가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독감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독감은 감기가 아니라 심각한 감염병이라는 것, 겨울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 시니어분들에게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초기 증상을 놓치면 안 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회복 관리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독감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이미 걸렸다면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점. 독감 예방의 핵심은 백신입니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맞아도 독감 걸리던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증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려도 증상이 훨씬 가볍습니다. 고열이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무엇보다 폐렴,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 백신이 생명보험입니다. 독감 백신은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가 12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항체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데 약 2주 정도 걸리므로 11월 안에는 꼭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정병의원에 가시면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맞을 수 있으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 독감 백신은 왜 매년 맞아야 할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변합니다. 작년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매년 새로 맞아야 합니다. 또한 백신을 맞고 생긴 항체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나이가 들면 면역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독감은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쓰러뜨릴 수 있는 병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보험입니다. 백신 하나로 폐렴, 심근경색,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면 맞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점 독감 예방 생활 수칙 7가지. 백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 예방 습관입니다.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면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출 후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손 씻기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 손잡이, 버스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곳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고 그걸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감염됩니다.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부터 씻으세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쓰세요. 경로당, 병원, 대중교통, 마트 같은 곳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독감 환자가 기침 한번 하면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집니다. 마스크를 쓰면 그 바이러스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시죠? 겨울철에도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꼭 지켜주세요. 세 번째,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에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이 안 온다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세요.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을 끓여서 습도를 유지하세요. 습도계를 하나 구입해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물을 자주 마시면 코와 목의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점막이 촉촉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컵으로 78잔 정도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꼭 드세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녹차도 좋습니다. 단,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니 물 대신 마시지 마세요. 여섯 번째, 사람 많은 곳은 피하세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은 위험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대형마트, 영화관 같은 곳에 꼭 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한 짧게 다녀오세요. 통풍이 잘 되는 야외에서 산책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기침 예절을 지키세요.
본인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팔꿈치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손으로 가리면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그 손으로 다른 곳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기침할 때는 다른 사람 쪽으로 하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하세요. 사용한 휴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으세요. 이 7가지 생활 수칙만 잘 지켜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3점. 독감 예방에 좋은 음식. 독감을 예방하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보다 먼저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강한 예방입니다. 닭고기와 달걀. 닭고기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백혈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백혈구가 충분해야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로 끓인 삼계탕이나 백숙은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돼서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달걀은 삶아서 드시거나 달걀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하루에 마늘 23쪽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을 그냥 먹기 힘드시면 요리에 넣어서 드시거나 마늘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강차를 끓여서 꿀을 넣어 드시면 목도 편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배와 도라지. 배와 도라지는 기관지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배는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사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배도라지청을 만들어서 따뜻한 물에 타 드시거나 배즙을 짜서 드시면 목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역국과 된장국. 미역국과 된장국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건강식입니다. 미역은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 한 그릇 드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하루에 귤 23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서 면역력을 키우세요. 약보다 음식이 더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4점.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회복 속도와 합병증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독감에 걸렸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독감은 충분한 휴식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무리하게 움직이면 회복이 늦어지고 합병증이 생깁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무조건 집에서 푹 쉬세요. 외출도 삼가고 집안일도 미루세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번째, 고열이 지속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23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독감 초기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가틀을 먹으면 증상이 훨씬 빨리 좋아지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기 귀찮다. 약국 약으로 버티면 되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특히 65세 이상,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진료받으세요. 세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독감에 걸리면 고열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립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가 오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물, 보리차, 이온 음료 등을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 음식도 좋습니다. 미역국, 된장국, 죽 같은 것들을 드시면 수분도 보충되고 영양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열제를 남용하지 마세요. 열이 나면 무조건 해열제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열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입니다. 열이 38.5도 이하라면 해열제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도록 놔두는 게 더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열이 39도 이상 오르거나 너무 힘들면 해열제를 드세요. 하지만 하루에 4번 이상 먹지 마시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다섯 번째, 회복 후에도 최소 일주일은 휴식하세요. 열이 내리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마세요. 독감에 걸렸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리하면 재발하거나 다른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열이 내린 후에도 최소 일주일은 충분히 쉬면서 몸을 회복시키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고 푹 주무시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세요. 5점, 독감에 걸렸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독감에 걸렸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지 마세요. 땀을 빼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독감으로 고열이 나는 상태에서 사우나에 가면 탈수가 심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땀은 자연스럽게 흘리고 집에서 푹 쉬는 게 최선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빨리 낫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감에 걸렸을 때 운동하면 심장과 폐에 무리가 가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운동은 완전히 회복된 후에 하세요. 독감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쉬는 게 답입니다. 술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소주 한 잔 하면 감기 낫는다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속설입니다.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술을 마시면 증상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는 술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민간요법을 과신하지 마세요. 파뿌리 달인 물 먹으면 낫는다, 생강을 갈아 마시면 낫는다 같은 민간요법을 맹신하지 마세요. 생강이나 파뿌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독감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버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는 절대 민간요법만 믿지 마시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엔딩 채널 소개 구독 이유도. 여러분, 지금까지 겨울철 독감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독감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겨울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낮은 기온, 건조한 공기, 밀집된 실내 생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이 있으면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독감 예방의 핵심은 백신입니다. 매년 1011월에 꼭 접종받으세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충분한 수면, 실내 습도 유지, 물 자주 마시기, 이 생활 수칙을 꼭 지키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챙겨 드시고 독감에 걸렸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사우나, 무리한 운동, 술,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올겨울 독감 없이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건강 책임자 채널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꼭 먼저 보고 가는 건강 필수 채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부모님,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독감은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